조지는 사마터 입과서 상수하는 단계예요. 전번 시간에 이제 사가행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10회항에서 이제 조지 들어가려면 4가지 이제 수행 단계가 이제 사가행이 있어요. 난정인, 제제, 1이라 해가지고, 이 4단계가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지관 상수에 가는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조지도 역시, 이제 사마터 입과서 상수하는 단계인데, 조지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지냐 하는 게 있어요. 조지부터는 이제 성인의 경지에 들어오는데요. 의식이 이제 지혜로 전환된 상태예요. 의식의 묘관찰지로 전환된 겁니다. 조지 경지가. 그리고 이제 말라식의 4가지 번뇌 중에서 악연이 사라진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지에는 선정이 들어서 부처님이 계시는 정토에 가셔가지고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경지입니다. 조지 경지가. 대단한 경지죠. 물론 그 부처님은 보신불이에요. 그래서 조지는 부터 법신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진여의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진여가 바로 법신이거든요. 이 법신이 이제 바로 색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법신보살이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아직까지 극복해야 될 장애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의 경지냐? 이러면 몸을 자아로 얘기는 하위 수준, 그 다음에 마음을 자아로 얘기는 중위 수준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세계 중심주의로 가는 상위 의식,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 의식 상태가 이제 공성을 여닫는 상태거든요. 그럼 조지는 바로 궁극적 의식 상태의 첫 발을 디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지는 궁극적 의식 상태,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공성을 깨치고 공성의 자리, 그 진여의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자리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개의 장애가 있는데 한번 원칙 스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하는 여리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11가지 장애를 다스림으로 11부분으로 나뉜다. 이것을 첫 번째 장애를 해석합니다. 십지경문 제1권에서 범부 아상의 장애라고 이름했고, 현장에 번역한 세전의 섭대선원 섭 제7권에서는 중생성품의 장애라고 이름했다. 그럼 여기 범부와 아상이나 중생성품의 장애는 거의 비슷합니다. 중생을 범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첫 번째 장애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범부의 아상이 좀 남아있다 이 말이죠. 신밀해탈경 제3권과 이 경전의 문장에서는 다만 그 명칭만 나열하고 해석하지는 않았다. 진제가 번역한 대성론석 제10권에서는 범부성품이 문명이라 이름했고 간략하게 자체의 모양을 판별한다. 성유신론 제9권에서 중생성품의 장애라고 이름했고 자세하게 그 모양을 해석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선 성유식론에 의지해서 장애의 자체를 판별한다. 우선 먼저 장애의 체성에 관하여 종류의 2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명칭에 따라 체성을 드러낸다. 곧 분별에 의해 일어나는 2가지 장애를 체성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성유식론에서는 중생성품의 장애는 이른바 2가지 장애 중에서 후천적인 분별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그 종자에 의지해서 중생성품을 건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아와 법으로 집착하는 어리석음이 곧 이 가운데 중생성품의 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까지 이제 얘기하면은 후천적 분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이제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분별기 번뇌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번뇌예요. 선천적인 번뇌 같으면은 이제 말라시계 이라든지 그런 어떤 선천적인 번뇌라고 해야 되겠는데 후천적 번뇌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생 성품 장이라 하는 게 자아와 법으로 집착하는 의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종자의 의지에서 중생 성품을 건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아와 법의 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데는요, 이거는 어디서 올라오는가 하면은 아리아식 종자에서, 그러니까 아리아식 종자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리아식은 요즘 말하는 무의식인데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가 올라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올라와가지고 조지 경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장애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건 이제 앞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얘기하자면은 주중번뇌에 속하죠. 주중박입니다. 거치고 무거운 번뇌. 이거는 이 아리아식의 이 유르 종자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와 같지 않나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명칭에 따라 재성을 드러냈다고 했죠. 이제 둘째를 한 겁니다. 둘째는 실제로 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22가지 어리석음 가운데 처음의 2가지 어리석음 및 그것의 유로 종자를 자성으로 삼는다. 자, 유로 종자니까 추중 번뇌 맞네. 추중박입니다. 그러므로 성유식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자, 22가지라 하는 것은 초지 2가지, 이지 2가지 해가지고 십지까지 각각 2가지 장애,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럼 이제 11지가 뭐고, 열애제인데, 열애제도 2가지 장애가 있어요. 어리석음 2가지 장애가 있는데, 그래서 열애제에서 이 2가지, 어리석음 2가지 장애를 없애버리면은 이제 완전한 이제, 열애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각각 이 2가지 어리석음이라고 했고, 그 유루종자를 자성을 삼는다. 이랬습니다. 결국, 마음속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루종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유루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일 루자 씁니다. 그러니까, 재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구멍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은, 벌써 눈 2개, 귀 2개, 콧구멍 2개, 이렇게 하면 총 몇 개입니까? 귀 2개, 눈 4개, 6개, 7개. 피부도 있습니다. 피부. 8개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기관이 눈, 코, 귀, 혀, 몸 이렇게 5가지 구멍을 치면 8개가 되겠지만 5개가 기본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마음이 대상으로 향해서 밖에 흘러나가기 때문에 유로 흘러나간다 이거죠. 대상이라 하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 대상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걸 유루라고 그러고요. 그것이 종자 형태로 있는 것, 그냥 정보 형태로 있는 걸 갖다가 유루 종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유루 종자가 이제 의식상에서 올라올 때는 바로 추중박이 되는 거예요. 거치고 무거운 속박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거는 자아입니다. 나와 내 것.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는 것입니다. 누가 비난을 하게 되면은 울컥하고 감정이 촥 휘받쳐 올라가요. 기분 나쁘다 했죠. 이때는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나락하는 것이 바로 유루종자고, 바로 끝인 유루종자에서 올라온 거고, 바로 이 주중박이라는 거죠. 거칠고 무거운 속박이라는 겁니다. 자아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자아가 이게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번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물건을 보거나 할 때 가지고 싶어하는 애착을 일으킬 때 내가 갖고 싶다 한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중박이에요. 그것도 이제 자아락하는 유루종자가 의식상에 올라와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 사람이 자아관념이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게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지만 애착이 아주 강하거나 승을 아주 자주 내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락하는 생각, 자락하는 생각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냥 화 잘 안 내고 애착이 없는 사람은 자아관념이 별로 약합니다. 자아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고 스트레스 잘 받아요.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찍 죽을 확률도 많고 자아에 치여가지고 정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유루종자를 얘기합니다. 유루종자에서 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뭘 얘기하느냐, 옛날 얘기 하나 해보죠. 적경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30 중반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가는 처녀가 있어요. 집안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맞선을 보거나 연애를 해도 하루 이틀을 넘기기가 힘든 거예요. 남자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었던 겁니다. 6살 때인가 인형 갖고 놀고 있는 아이를 어머니가 인형을 사정없이 빼앗아 버리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는 거죠. 아이는 상처를 입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이후로는 그래 그 이후로는 뭐 고등학교, 대학, 석사, 박사까지 다 하고 좋은 직장을 구했는데 신랑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야. 데이트를 하다 하면은 그만 하루 이틀 되면 다 도망가는 거지. 그냥 알고 보니까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 처녀는 아침 일찍 전화를 해요. 남자한테. 몇 시에 일어났니? 누구하고 밥 먹었니? 1시간 단위로 또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학을 띄고 도망가 버리지.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끊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심리가 어디서 왔느냐? 어릴 때 인형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빼앗긴 감정이 있어서 이 남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가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물건을 한번 지면 놓지 않고 좋다 싶으면 끝까지 그것을 자기 소유를 해야 되고 성격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가죠. 그럼 여기에서 그 원인이 어릴 때의 트라우마가 바로 그겁니다. 유루종자예요. 이것이 현실상으로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상하게 성격 변형이 돼서 그 유사한 성격으로 나타난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고양이를 싫어한다든지, 또 사람마다 이렇게 싫어하는 거라든지 회피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걸 싫어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노래를 싫어합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 가사를 제대로 외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른 적도 없고요. 출가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열심히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짝꿍이 그냥 일러 바쳤어요. 그래. 선생님, 얘는 입만 빵긋거려요. 그 부반장인데, 그러고 또 집도 봐라. 한 집도 세 집 건너서 사는, 같은 동네에 사는 애인데, 성씨까지 내 기억합니다. 송씨야, 충격을 받아. 그때부터 노래는 끝나버린 거야. 얘기하다. 선생님한테 일러 바쳤다 하는데, 나는 분명히 이게 목청을 두고 노래했는데 안 불렀다니까. 그에 이제 충격을 받아. 배신감 얘기하다. 그런 건데, 사람마다 이런 건 다 있다. 이런 게 이제 잠재되어 있다가 현실 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 이게 유루종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뭐. 현실적으로도 이제 이 심리학은 되게 심리 치료하는데 이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발달한 거예요. 심리학. 그런데 벌써 유식에서는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므로 성유식론에서 다음과 같지만 비록 견도가 일어날 때 견도는 이제 통달위죠. 견도위라는데 초견성이라 하기도 합니다만 견도가 일어날 때 또한 살기 괴로운 세계 여러 업의 가보 등도 단멸하지만 지금은 우선 능히 일으키는 번뇌를 말한다.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초지에서 두 가지 의석은 및 그것의 유로 종자를 단면 활동을 말한다. 하나는 자아와 법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이니 곧 이중일의 중생 성품의 장애이다. 둘째는 살기 괴로운 세계의 잡념의 어리석음이니 곧 살기 괴로운 세계의 모든 업의 가보 등이다. 등이라는 말은 부끄러운 조 무상천 제8유 및 살기 괴로운 세계 가운데 등육과 정상과 등을 같이 찬다. 자, 요까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초지에서 뭘 다스리느냐. 다스리는데, 두 가지 이제 어리석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유류종자를 다스린다는 거죠. 자아와 법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추중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 놀라워. 초지에 가면은 그냥 유류종자에서 올라오는 내다, 내 것이라는 이런 이 추중박이 이제 다스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아에 대한 거죠.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밖에 존재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도 실체가 있다, 자아가 있다는 이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두 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겁니다. 이 살기 괴로운 세계의 잡념의 어리석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부 다 그 괴로운 세계의 업의 가보를 담배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괴로운 세계는 욕계, 새끼, 무새끼를 얘기합니다. 이 세계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 하나는 이 자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락하는 생각, 내 밖에 또
현상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 자아가 있다 하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사는 이 괴로운 세계 환경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초지에 와가지고 단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초지 중에서 악취, 번뇌, 업, 생이라는 잡념의 장애를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봅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어리석음의 풍요이므로 총체적으로 어리석음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오직 애리한 번뇌와 암둔한 번뇌의 장애, 풍요와 함께 일어나는 두 가지 어리석음만을 말한다. 그 추중이란 말은 그 두 가지 종자를 나타낸다. 혹은 두 분류에 일어나는 자지럽지 못하게 하는 성품이다. 자, 추중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유르 종자를 추중 번뇌라고 하는데, 유르 종자가 추중박이에요. 그 쉽게 말해가지고 이 마음 속에서 깊숙한 수분 곳에서 이 종자가 정보가 올라와가지고 현실의 자기를 장애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장애 내용이 뭐냐 이러면은 내다, 내 것이다 하는 게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저는 자아관념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얘기하자면 애착도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세속에 대해서 뭐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뭐 관심이 좀 있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여자에 대한 생각도 좀 한창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한창 여자에 대해 생각할 나이에 몸이 아파가 여자 생각 접어버리겠죠. 근데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화를 잘 안 낸다고 했는데 작년과 저작년에 화를 많이 냈어요. 2년 동안 화를 엄청나게 냈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자아관념이 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게 상처를 많이 입어서 그런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근데 그 화락하는 거, 올라오는 걸 유로 종자라고 그러고, 바로 속에서 올라온 이것이 현실의 장애를 주니까 추중박이라는 말을 써요. 그치고 무거운 숙박이다. 여러분들은 다 화도 내고 그랬죠. 애착도 부리고 그랬죠. 그죠? 동기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살다 보면 다 그런 게 있죠. 자, 가추 말하면 그 논소와 같다. 또한 이 경전에서 살기 괴로운 세계의 번뇌, 태어남의 장애를 다스리느니라고 말했다. 괴로운 세계의 번뇌라 하는 건 머릿속에서 일어나죠. 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 행위에 의해서 그 결과가 태어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 가지는 하나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실제로 말하면 초지에서 다스려지는 두 가지 장애 등을 자체로 삼는다. 이에 관한 여러 교리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십지경론에서는 범부의 아상의 장애라고 말했고, 범의 아상의 장애를 다스린다는 얘기죠. 셋진에서 대성론석에서는 중생 성품의 장애라고 말했다. 중생 성품의 장애가 아상이에요. 진제 번역본의 진제. 진제 스님이 종종 비슷한 걸 아시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 관심은 오로지 이렇게 강의하고 법문하고 수행 지도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자, 또 봅시다. 이 진제라는 이 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새삼스럽게 진제 큰 스님 종종 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진제 번역본의 섭대성론석에서는 범부 성품의 무명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은 곧 첫 번째 자아와 법으로 집착하는 어리석음에 해당됩니다. 자아도 존재하지 않고
이 법이라 하는 거는 또 말하자면은 이건 이제 그 법자를 얘기합니다. 그냥 이 자는 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생자라는 건 법은 법자로 법이라 하는 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 이 세계에 실제로 자아가 있다고 보는 어리석음이에요. 차이점은 진제 번역본의 석대성 논성석은 명칭이 협소하니 무명을 말하기 때문이다. 다른 논성은 명칭이 포괄적이니 장애라는 말을 하기 때문이다. 신밀해탈경에서는 살기 괴로운 세계의 태어난 번뇌의 잡념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경전의 문장은 곧 두 번째인 살기 괴로운 세계의 잡념의 어리석음에 해당됩니다. 두 경전과 세 가지 논소가 각각 하나의 어리석음을 들고 성유심론은 두 가지 어리석음 등이 통한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실제로 말하면 두 가지 어리석음 등을 자성으로 삼덕할 수 있다. 그건 두 경전이 성유심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무명이라는 게 원각경 그 문수보살장에 보면은 무명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사대로 그 몸을 담는 것. 하나는 대상에 반영하여 나타나는 마음을 자로 이기는 것. 지수화풍 4대로 이제 몸을 이루는데 이 몸을 집착하는 거죠. 이 몸을 저는 여기에 몸을 자로 삽니다. 안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어리석음이고 또 하나는 내 사물을 인식했다 이거죠. 시각적이고 청각적이래 인식해가지고 그에 반응하는 마음을 내라고 하는 거죠.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게 이제 아까 대표적인 걸 아까 얘기했지만 비난하는 데 대해서 그 비난에 내가 반응을 하고 내가 왜 누구한테 내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내를 내시오잖아요.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걸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자아로서 자기 마음, 내 마음, 내라 들어갑니다. 이런 게 많다. 이런 거는 진실한 얘기죠. 문명을 그런 식으로 들면 문명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밝음이 없다, 어둡다 이런 말이죠. 깜깜하게 어둡다는 거죠. 마음. 그럼 뭘 어둡다는 건 소통이 안 되는 걸 얘기해요. 단절을 되는 거죠. 전부 다 어둡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그걸 해야 돼요. 그걸 보고 반응하는 내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나라고 고집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도 공통되는 게 뭔가 하면은 자아라는 자. 그죠? 근데 자아도 이제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인아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법아를 얘기합니다. 인아와 법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지 경기에 왔을 때는 바로 인아를 타파하고 법아를 타파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타파하는 거.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바로 살고 있는 세계죠. 그냥 환경이죠. 여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1번과 2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어리석음이다. 이 두
두 가지의 어리석은 무명을 초지에 가면은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지 경기 있는 사람은 안과 밖을 자아로 여기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도 집착이 없습니다. 우리 살고 이 세계에 대해서 대단한 거예요. 자, 번뇌라는 말을 한 것은 소지장에 포섭되는데 같은 자체이기 때문에 번뇌라는 명칭을 붙인다. 명칭을 해석하면 중생 성품의 장애는 의주석이다. 이거는 뭐 하는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장애의 종자에 의지하여 중생 성품을 건립하기 때문이다. 살기 괴로운 세계의 번뇌와 업과 태어남의 잡념 장애는 지엽석이다. 업을 가지고 해석했다. 그죠? 이 세 가지 잡념이 곧 장애이기 때문이다. 이 번뇌, 업, 태어남. 이거는 세 가지 이제 섞이고 물들어 있는 것이죠. 그 장애죠.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진다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초지가 다 떨어져 있는 거 어리석음이 없는데 어리석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번뇌, 업, 생이라는 장애를 이제 다스린다고 했는데 무명에 의해 가지고 이제 번뇌가 일어나고 업을 짓고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12연기 보면 무명, 행, 식, 명제, 유기, 초, 예, 치, 유, 생, 노사 이래 가잖아요. 우리 무명으로 보통 행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명, 행, 식, 명제, 최후의 무명 때문에 모든 게 일어나는 겁니다. 밟지 못하는 것. 그런 게 이제 자아를 진짜라고 여기는 건 다 무명이다, 어리석음이다,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기에 이제 악취 번뇌를 소지장에 포섭된다 이래버리면은요, 이 번뇌는 소지장은 이 무명하고 관련된 겁니다. 무명하고 관련된 번뇌예요. 넘어갑니다. 제2지. 초지 다음 2지인데 2지 중에서는 미시한 잘못이 현재 나타나는 장애를 다스린다. 이게 또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이 미시한 잘못 개를 범하는 건데 개라고 하는 건 도덕성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도공개라 하는 말이 있어요. 도와 함께하는 개. 이 수행을, 명상을 하게 되면은 도덕성이 갖춰져요. 이 재미있는 게 도덕성 갖춰지는데, 이 대선 기신론에 의하면 범부각, 상사후, 수공업, 구경각 네 가지 깨달음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범부의 깨달음만 얻어도 벌써 도덕성을 갖추는 거예요. 실제 악업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몸을 짓는 살생, 도덕질, 삭된 음행, 입으로 짓는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미는 말, 사기치는 거죠. 이 합하면 7가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덕성을 갖추시는 거죠. 살생하지 않게 되고, 도덕질하지 않게 되고, 삭된 음행하지 않게 되고,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상사각에 가서는 또 뭐가 없어지냐면은, 상사각이 이제 마지막 상사각의 힘, 초지의 경지거든요. 탐, 진, 치, 마, 니, 견. 6가지 근본 번뇌가 없어요. 근데 이 번뇌에 의해 가지고 도덕성을 훼손하게 돼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훼손하게 되는 이 근거가 사라져버려요. 얘기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미시한 잘못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미시한 잘못을 범하는 거, 이것이 안 나타난다. 소멸돼버려. 제2지에서. 그래, 초지에서는 보면은 아상이 이제 제거되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너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잘 못 베풀어요. 그렇지, 아상이 사라지면 남에게 잘 베풉니다. 초지 경지에 있는 사람 남에게 잘 베푸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지는 뭔가 하면은 미시한 계율도 안 느끼고 잘 지킨다. 그게 특징인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성인이 경기 갔나 안 갔나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 행동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행동. 깨달은 사람은 막히고 아무 딴에 행동이 된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근데 깨달았다면은 행동 자체가 아주 도덕적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미시한 잘못 하나 없이 팔만 세행을 지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지의 경지예요. 얘기하자면.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설프게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자는 뭐 마음대로 했습니다. 깨달은 자는 어느 스님 말 맞다는 뭐라 아무 들썩들썩 했는데 경을 사람은 오입을 해도 오입 자극이 안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글을 한번 썼어요. 그래 내가 글을 써. 그러면은 깨달은 부처님은 그러면은 여자를 가까이 했느냐 깨치고 난 뒤에 역대 스님들 그럼 우리 중국에 와가지고 저기 육지했는 스님이 그러면 깨치고 난 뒤에 그러면 결혼을 했느냐 그럼 마구잡이로 그러면은 성생활을 했느냐 역대 깨달은 그런 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경은선사가 깨달았다면은 정말 그렇게 했겠느냐. 그렇게 제가 반박글을 썼더니만 난리가 났죠.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죠. 10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 스님 지금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하고 수행이 깊어지고 그만큼 깨침이 온 만큼 계율은 잘 지키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지키진다. 그래서 도와 함께하는 계라는 거죠. 여기 딱 맞는 얘기. 자, 원칙소 1번 보죠. 이것은 제2제 장애를 밝히는 것이다. 소지장 가운데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일부분 및 그것이 일으킨 그릇되게 범한 세 가지 업을 자성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 이제 이지 장애를 이제 밝히는 데 있어 이지에서 이 장애가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데 세 가지 업이라고 했네요. 봅시다. 현행과 종자를 분별하면 현행과 종자에 통한다. 아울러 석기를 취하니 석기는 곧 자지럽지 못한 성품이다. 그러므로 성유식론에서는 제2는 삿된 해행의 장애이다. 소지장 중에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일부분과 거기서 일어나는 탐닉에서 범하는 세 가지 업을 말한다. 곧 경제에서 말하는 미시하고 그릇되기에 범하는 의석업과 각가지 업으로 인한 윤회세계의 의석입니다. 라고 말했다. 갖추어 말하면 그건 논수와 같다. 자, 이 세 가지 이제 업이라 하는 게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우선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현행과 종자를 분별하면 현행과 종자에 통한다 이랬죠. 현행이라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 행하는 걸 얘기해요. 종자라 하는 저장된 정보예요. 이게 다 통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소지장 가운데라 하는 소지장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이 무명을 얘기합니다. 소지장이라고. 알고 보면은 이 알바인 대상이 장애하는 거 얘기하거든요. 이 이제 이성적인 거죠. 이성적인 번뇌를 얘기합니다. 이 이성적인 번뇌를 얘기하기 때문에 무지에 속하기 때문에 무명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얘기하자면은.
네, 성천적으로 일어나는 일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것이 이렇게 그릇되게 범한 세 가지 업을 자체 성품을 삼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현행과 종자에 그대로 통한다는 거고, 석기를 취한다. 석기라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이키를 섭에 기운 기자. 그럼 이걸 보통 다른 말로 하면은 종자란 말을 씁니다. 이 석기라는 종자는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이게 이킬섭 기운 기자잖아요. 익힌 기운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일상생활도 많이 쓰는 거죠. 습관이란 말하고 같은 말.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중에 이제 습관화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의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은 습관화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화되지 않는 것은 일일이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는 오래 살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팍팍 넘어가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대상 인식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생각 안 돼요? 맞아요. 그렇지, 이제? 네. 이 석기는 자지럽지 못한 성품이라는 건 뭔가 이 습관적인 것, 이것이 자기를 꽁꽁 묶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일어난 습관 중에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반복해서 일어나는 생각, 내용도 같은 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울증, 그대로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자제롭지 못한 성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논수에 얘기한 걸 한번 보죠. 십지 경문에서는 중생의 신체 등에 대해서 사택에 행하는 장이다라고 말했고, 사택에 행하는 건 세 가지거든요. 그게 뭔가 살생, 도둑질, 사택, 음행입니다. 세친의 섭 대성론 속에서 모든 유종의 신체에 대해서 사택에 행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심일 해탈경에서 미시한 과식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경전에서 미시하고 그릇되게 범하는 것이 현행 나타난단 말이죠. 현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세 가지 뜻이 있다. 지엽석에 의하면 세 가지 업을 자체로 삼고, 만일 의주석에 의하면 무명을 자체로 삼는다. 궁극주의 이치로 말하면 세 가지 업과 무명을 통틀어 자체로 삼는다. 진제 번역본의 섭 대섭론 속에서 신업에 의지해 모든 중생에게 샀던 행을 일으키는 무명이다. 신업이라 하는 몸을 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신업, 몸을 행하는 이 행위에 의해서 이제 삿된 행을 일으키는 무명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어가하면 두 가지 뜻이 있다. 명칭에 따라서 말하면 무명을 자체로 삽니다. 궁극적인 이치로 논하면 무명과 업을 통틀어 자체로 삽니다. 명칭을 해석하면 다음과 것 같다. 진제 번역본의 섭대성론서에 하면 삿된 행을 일으키는 무명은 지엽석이다. 그런데 이 경전 등에서 미시하고 그릇되게 범하는 것의 현행 등으로 이름하는 것은 앞에서 분별한 바와 같다. 역시 어주석이기도 하고 또한 지엽석이기도 하다. 그때에 범하는 것의 현행이 장이고, 혹은 그때에 범하는 것의 현행이 곧 장이기 때문이다. 현행이 그냥 나타나는 게 장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여기 이제 탐닉에서 범하는 세 가지 업 그러면은, 세 가지 업을 하나를 얘기하면은, 신구 이 삼업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 몸을 극한해서 얘기하면은, 살생, 도둑질, 사뜰, 음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미시한 잘못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은, 이 살생, 도둑질, 사뜰, 음행은 거친 것이기 때문에 미시한 건 아니거든요. 또 한편에 보면은, 그렇게 보면, 또 이 세 가지 업을 얘기한다면은,
그냥 친구의 사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시하다 하는 건 뭘 미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을 해보면 그런 거죠. 거칠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찰하지 않으면은 이게 캐치 못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관찰하자. 그래서 수행을 쭉 하다 보면은 대상을 인식하는 알미 명확하게 관찰되고 그런 알미 매 순간 변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알미 그러면서 그런 경계에 쭉 가게 되면은 미세하게 올라오는 즐거움이라든지 미세하게 올라오는 이 탐착하는 마음이 있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거는 일상생활 거의 안 드러나죠. 자기 관찰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야기하는 거. 그래, 여하튼, 제2지에서는 미시한 잘못이 현재 나타나는 장애를 다스린다. 아주 미시하게 잘못되는 것, 올라오면 제2지에서 다 다스려버립니다. 굉장한 겁니다. 효과가 있네요. 제3지 중에서, 봅시다. 중에서는 탐욕의 장애를 다스린다. 그 초지는 보시바람이다. 바람이를 가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하거든요. 수행이라는 말도 되고요. 그 제2지는, 그 지게바람이 되고요. 제3지는 인욕바람이 해당합니다. 탐욕의 장애를 다스린다. 내가 욕심을 뿌려 가지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제3지예요. 이것은 제3지의 장애를 밝히는 것이다. 성유식론에 의하면 소지장 가운데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일부분을 말한다. 이런 반응이 제3지에 뛰어난 선정과 닦아서 이루는 지혜를 장애하는 탐욕의 번뇌 및 총지와 들어서 이루는 지혜. 이 총지라고 그런다. 한자가 좀 틀렸죠. 가지 집자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루는 지혜, 사유에서 이루는 지혜, 닦아서 이루는 지혜를 장애하는 망령과 부정지, 바르지 못한 알물 자성을 삼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성유식론에서 다음같이 말했다. 자, 이게 이제 탐욕의 장애를 다스리는데 이 탐욕이라 하는 게 재밌네요. 선정을 닦아서 이루는 지혜를 장애하는 탐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사수의 그 지혜를 있잖아요. 이걸 장애하는 망령과 부정기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제3지에서는 없어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제3은 운둔함의 장애이다. 소지장 중에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일부분이 선천적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분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 일어나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걸 선천적이라는 이런 말씀이고요. 덮고 사유하며 닦는 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자신도 모르게 덮고 사유하고 잊어버리는 거. 이게 덮고 사유하고 닦는 이 굉장한 장애네요. 그것은 제3지의 뛰어난 선정, 총지 및 거기서 일어난 뛰어난 세 가지 지혜를 장애한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장애한다는 거죠. 총지적으로. 역시 22가지 어리석음 가운데 탐욕의 어리석음 및 오만이 덮고 짓는 다라린을 장애하는 어리석음이다. 총지라 하는 거 다라린을 이야기하는데 한자가 잘못된 건 맞네요. 자, 어리석음도 탐욕의 어리석음이 있네요. 이 탐욕하고 어리석음이 다른 줄 알았더니만, 이 탐욕의 어리석음. 근데 욕심을 부리긴 부르는데, 그 속에 어리석음이 작용하는, 그게 이제 탐욕의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에. 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조직은요. 예. 과학에는 없어지는 화학상하고 과학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예. 아견, 아예, 아만, 아치. 이 네 가지 말라식의, 그 같은 예, 말라식의 그 번뇌인데, 네. 초지에 가면은, 여기 네 가지 중에 악연이 있어요. 과학을 맡아가지고 7지까지는 나머지 남아있어요. 7지까지 가면서 네 가지 이제. 근데 묘 관찰지가 딱 되면은, 예, 그, 이제 말라식의 네 가지 번뇌 중에 악연만 없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번뇌장과 소지장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두 장애를. 그런데 이렇게 초지 이전에는 다 무슨 뭐 알미라고 얘기해도 다 번뇌로 포함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초지 이후에는 뭐 번뇌라고 뭐 탐욕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얘기를 해도 다 이제 소지 발모로 이렇게 포함돼버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면 이치에 대해서 어둡다는 얘기거든요. 이치에 대해 어둡기 때문에 그 소지의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괜히 그 이성적인 것이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초지 이전에도 있습니다. 초지 이전에 있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초지 이전에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어리석음이라면은 초지에서는 의식상에 일어나는 어리석음이 다 없어지는 거죠. 얘기한다. 의식상에서 이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초지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없어지는데, 하더라도 아니, 없어지는데, 선천에, 그러니까 후천적인 어리석음은 없어지는데, 선천적인 어리석음은 있다.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또 장애를 하는 것을 잘라내요. 그러니까 무슨 초지 이후에는 이게 번뇌장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이제 아니, 번뇌장이 있습니다.